수험생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할 문제인데요. 네. 내가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 때 학원이나 출판사에서 나온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기출문제를 푸는 게 좋은지 항상 말이 많거든요. 네네. 왜냐면 시간은 한정적이고 풀긴 풀어야 되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면 수험생이라면 과연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변호사님, 지금 계속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1차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 수험생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할 문제인데요. 네. 내가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 때 학원이나 출판사에서 나온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기출문제를 푸는 게 좋은지 항상 말이 많거든요. 네네. 왜냐면 시간은 한정적이고 풀긴 풀어야 되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면 수험생이라면 과연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 많이들 고민을 하실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이 주제가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뭐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출 문제는 정제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투입해서 이 문제에 오류가 없는지까지 하기 때문에 정제되어 있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까지 딱 요 정도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기출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출문제를 먼저 완전히 마스터한 뒤에 그 뒤에 모의고사를 푸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출문제라는 게 우리가 30회 시험이라면 그 전에 29회, 28회 다양한 회차들이 있잖아요. 네네. 29회를 다 보라는 건가요? 처음에 실력이 안 된 상태에서 기출문제 풀려고 하면은 안 풀립니다. 이게 뭐 1회독하고 강사가 강의 듣고 했다고 해서 그게 풀릴 수가 없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책 다 본 뒤에 2회독 할 때 돌아와서 보면은 안 풀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는 기출문제집을 따로 사서 단원별로 있는 거를 사가지고, 예를 들면 형법이라 치면은 뭐 횡령죄 문제 쭉 모아놓고 배임죄 문제 쭉 모아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사가지고 풀었고, 이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파트에서는 요 정도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그리고 이 파트는 매년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 파트는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 배분에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회차별로 푸는 거는 나중에 들어서 실력이 어느 정도 숙성이 됐을 때, 내가 자신감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뭐 2월 달에 시험인데 12월, 11월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와 있어야겠죠. 그때 주말에 한 번 정도 시간 내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공부할 때 이제 모의고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진도별 모의고사랑 전범위 모의고사 이렇게 있었거든요. 진도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사기죄 파트 따로 하고 뭐 이런 식이고요. 전범위는 전 파트를 다 하는 겁니다.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모든 수험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모의고사를 푼다기보다는 문제집을 푼다 이런 느낌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갔었고, 근데 전범위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야 되냐, 전범위 모의고사 풀었는데 너무 어렵게 내는 강사님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풀고 나서 혼자 좌절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못하지? 나 안 되나 보다 이번에.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시험 전에 그때 전범위 기출 문제를 풀었죠. 예를 들면은 이번 시험 직전 시험 문제를 풀어보고 계속 풀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풀 게 없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순경 시험이면은 확장해가지고 경찰, 진급시험, 승진시험 문제, 경찰청 인터넷 원서 접수라는 사이트에 보니까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거 다운 받아가지고 풀어봅니다. 물론 다 풀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풀어봅니다. 학원 모의고사는 그 다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의 말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출이다. 네. 뭐니 해도 기출이다. 기출이다. 이건 무조건 봐라. 그렇죠. 내 시험의 기출은 완벽하게 파악해라. 두 번째는 네. 그래도 시간이 약간 돈다면 이제 확장 범위를 해서 뭐 경찰 승진 시험을 보든지 사법고시에 형법이 있으면 그걸 좀 이용해보든지 같은 과목에 다른 시험이 있으면 그거를 하는 거죠. 해보고 네. 그렇고 해도 이제 시간이 남다. 그럼 이제 모의고사를 그때 풀어봐라. 그렇게 하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모의고사를 푸는 목적 중에 하나가 최신 판례가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 그런 거는 기출 문제에서는 포섭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7월 달에 시험을 치는데 5월 달에 나온 판례에 대해서 문제화 되는 게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건 좀 궁금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풀었는데 나는 못 풀었고 이러면 좀 두려울 수도 있거든요. 우선은 최신 판례들을 강사들이 정리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먼저 보시고 그걸 완벽하게 파악하시고, 전범위 모의고사 구해서 풀지 말고 해답지 보면은 쭉 내려가다 보면은 2020년 판례 나와요. 그 해당하는 문제만 한번 보시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그런 의문점이 생길 것 같아요. 기출 문제는 이미 한 번씩 나온 시험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문제는 이제 다음번에 안 나오지 않을까? 같은 문제는 안 나오겠죠, 당연히. 예, 같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낮겠죠. 하지만 판례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고, 뭐 꼭 법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뭐 수능을 보더라도 범위가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이걸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 사실 너무 어려운 모의고사를 계속 풀다 보면은 자기가 실력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험 직전에 멘탈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멘탈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시험장에 갈 때 멘탈이. 사실 기출문제는 공부하면서 계속 봐온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나 작년에 커트라인 얼마였는데 기출문제 풀어보니까 내가 더 높네? 그러면 나는 자신감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 상태에서 가서 시험을 보면은 아무래도 멘탈 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푸는 게 정말 중요하고, 범위 정리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범위를 정말 핵심에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건데 사람에 따라 주어진 시간이 다르겠죠.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보고 그 다음 기출문제 보고 그 다음이 모의고사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